서문, 아버지의 시간, 남자의 몸.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서 혹은 문득 힘이 붙이는 순간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청춘의 시간은 어느덧 저만치 멀어지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가장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젊은 시절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예전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옷을 적시는 일이 잦아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씁쓸하게 넘겨버리시진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중요한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는 약과 병원에 의지하며 남은 인생의 활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몸이 보내는 적색 신호, 전립선의 경고. 여기 평생을 강원도 영월의 산자락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65이 될 때까지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굽은 허리로 밭을 갈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네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웠고 깊은 잠을 자다가도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씩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깊은 밤에 고요를 깨는 이 잦은 걸음은 그의 수면의 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서 있어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기 앞에 서 있는 시간은 1분, 2분, 때로는 5분이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아도 소변 줄기는 힘없이 방울방울 떨어질 뿐 젊은 시절의 그 시원함은 결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그를 괴롭혔던 것은 보리를 다 봤다고 생각하고 옷을 추스르고 나오면 어김없이 몇 방울의 소변이 새어나와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쾌감과 수치심은 그를 점점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고 혹시나 밖에 나가게 되면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면 곧바로 화장실 걱정이 앞섰기에 그는 점점 물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성성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결혼 50년 차,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와의 잠자리는 이제 기억조차 아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굳건하게 고개를 들던 그의 분신은 이제 아무런 반응 없이 축 늘어져 있기만 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내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이 절망적인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밤에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힘겨움을 느끼며 아침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우리 몸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숨겨진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액의 장기적인 미배출에 있습니다. 제2장 전립선에 대한 오해와 의학적 진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알만 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그 주된 기능은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살아남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명탄생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되는 전립선액이 제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립선 내부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하수구 파이프와 같습니다.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파이프는 좁아지고 물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과 노폐물들은 점차 굳어지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전립선 자체를 비대하게, 즉 붓고 커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바로 위에 있는 방광을 압박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요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으며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요도가 완전히 막혀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약 32,000명의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 그룹은 한 달에 4회에서 7회만 배출한 남성 그룹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자 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3장, 잊혀진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를 통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부 관계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정액을 배출할 기회는 더욱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깊은 고민과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자위행위. 이 단어는 우리 사회, 특히 보수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부끄럽고 어딘가 죄책감이 드는 행위로 인식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롭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는 공식적으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파트너가 없는 남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건강 습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위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의학적 처방이자 셀프 건강관리법인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어 너무 창피해서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딱 3개월만 해보자 결심했지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실천했더니 정말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몇 년 만에 아침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내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벽을 넘어서면 우리는 약물 부작용이나 수술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제4장 전립선 활력법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자. 이제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전립선에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주어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침실이나 욕실처럼 사적인 공간을 선택하세요.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직후에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회음부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전립선에 가해지는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몸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따뜻한 환경에서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면 전립선에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상처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가정에 있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화학 성분이 포함된 바디로션이나 비누는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넷째, 핵심은 전립선 주변부 자극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위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자극이 성기 끝부분에만 집중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기의 뿌리 부분과 회음부를 함께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드러운 부분으로 이 부위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활제를 이용하여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위아래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때 성기 끝부분만이 아니라 몸과 연결되는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해줍니다. 사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 압박해줍니다.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이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이 과정을 2, 3회 반복합니다.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었다고 느껴지면 마지막에 편안하게 사정을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빠른 사정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에 자극 축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를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천만이 건강한 전립선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5장,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다. 전립선 활력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소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전립선 운동이 아닌 활력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모두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활력법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그는 아내와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우리 다시 신혼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부부간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전북 정읍의 다른 어르신은 소변 문제로 외출을 꺼리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아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4개월간 꾸준히 활력법을 실천한 후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깥 출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건강이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삶의 의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액 배출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장이 젊어집니다. 사정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온몸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삶의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야간뇨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깊은 잠은 낮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은 면역글로불린 A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사정시 회음부와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허리를 받쳐주는 힘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케겔 운동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약 한 알 없이, 수술 칼날 없이 오직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성 건강에 대한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민감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정액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야 삽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적인 기능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 속에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관리가 끝났을 때 기능도 끝나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의 불편함과 자존심의 상처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남은 세월을 감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강과 활력,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익숙한 불편함 속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2주 후에는 소변이 달라지고 6주 후에는 아침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당신의 표정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르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고 물어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서문, 아버지의 시간, 남자의 몸.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서 혹은 문득 힘이 붙이는 순간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청춘의 시간은 어느덧 저만치 멀어지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가장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젊은 시절의 혈기는 온데간데없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예전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옷을 적시는 일이 잦아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씁쓸하게 넘겨버리시진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중요한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는 약과 병원에 의지하며 남은 인생의 활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몸이 보내는 적색 신호, 전립선의 경고. 여기 평생을 강원도 영월의 산자락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65이 될 때까지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굽은 허리로 밭을 갈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네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웠고 깊은 잠을 자다가도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씩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깊은 밤에 고요를 깨는 이 잦은 걸음은 그의 수면의 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서 있어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기 앞에 서 있는 시간은 1분, 2분, 때로는 5분이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아도 소변 줄기는 힘없이 방울방울 떨어질 뿐 젊은 시절의 그 시원함은 결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그를 괴롭혔던 것은 보리를 다 봤다고 생각하고 옷을 추스르고 나오면 어김없이 몇 방울의 소변이 새어나와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쾌감과 수치심은 그를 점점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고 혹시나 밖에 나가게 되면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면 곧바로 화장실 걱정이 앞섰기에 그는 점점 물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성성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결혼 50년 차,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와의 잠자리는 이제 기억조차 아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굳건하게 고개를 들던 그의 분신은 이제 아무런 반응 없이 축 늘어져 있기만 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내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이 절망적인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밤에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힘겨움을 느끼며 아침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우리 몸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숨겨진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액의 장기적인 미배출에 있습니다. 제2장, 전립선에 대한 오해와 의학적 진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알만 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그 주된 기능은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살아남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명탄생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되는 전립선액이 제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립선 내부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하수구 파이프와 같습니다.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파이프는 좁아지고 물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과 노폐물들은 점차 굳어지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전립선 자체를 비대하게, 즉 붓고 커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바로 위에 있는 방광을 압박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요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으며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요도가 완전히 막혀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약 32,000명의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 그룹은 한 달에 4회에서 7회만 배출한 남성 그룹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자 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3장, 잊혀진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를 통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정액을 배출할 기회는 더욱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깊은 고민과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자위행위. 이 단어는 우리 사회, 특히 보수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부끄럽고 어딘가 죄책감이 드는 행위로 인식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롭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는 공식적으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파트너가 없는 남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건강 습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위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의학적 처방이자 셀프 건강관리법인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어 너무 창피해서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딱 3개월만 해보자 결심했지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실천했더니 정말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몇 년 만에 아침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내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벽을 넘어서면 우리는 약물 부작용이나 수술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제4장 전립선 활력법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자. 이제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전립선에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주어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침실이나 욕실처럼 사적인 공간을 선택하세요.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직후에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회음부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전립선에 가해지는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몸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따뜻한 환경에서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면 전립선에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상처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가정에 있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화학 성분이 포함된 바디로션이나 비누는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넷째, 핵심은 전립선 주변부 자극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위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자극이 성기 끝부분에만 집중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기의 뿌리 부분과 회음부를 함께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드러운 부분으로 이 부위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활제를 이용하여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위아래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때 성기 끝부분만이 아니라
몸과 연결되는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해줍니다. 사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 압박해줍니다.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이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이 과정을 2, 3회 반복합니다.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었다고 느껴지면 마지막에 편안하게 사정을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빠른 사정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에 자극 축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를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천만이 건강한 전립선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5장,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다. 전립선 활력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소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전립선 운동이 아닌 활력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모두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활력법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그는 아내와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우리 다시 신혼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부부간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전북 정읍의 다른 어르신은 소변 문제로 외출을 꺼리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아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4개월간 꾸준히 활력법을 실천한 후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깥 출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건강이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삶의 의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액 배출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장이 젊어집니다. 사정 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온몸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삶의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야간뇨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깊은 잠은 낮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은 면역글로불린 A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사정 시 회음부와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허리를 받쳐주는 힘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케겔 운동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약 한 알 없이, 수술 칼날 없이 오직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에필로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성 건강에 대한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민감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정액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야 삽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면 성적인 기능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라는 잘못된 통념 속에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관리가 끝났을 때 기능도 끝나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의 불편함과 자존심의 상처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남은 세월을 감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강과 활력,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익숙한 불편함 속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2주 후에는 소변이 달라지고 6주 후에는 아침이 달라지며 3개월 후에는 당신의 표정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르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고 물어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서문, 아버지의 시간, 남자의 몸.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에서 혹은 문득 힘이 붙이는 순간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청춘의 시간은 어느덧 저만치 멀어지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가장들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젊은 시절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고 몸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예전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기 어렵고 나도 모르게 옷을 적시는 일이 잦아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씁쓸하게 넘겨버리시진 않으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중요한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는 약과 병원에 의지하며 남은 인생의 활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제1장, 몸이 보내는 적색 신호, 전립선의 경고. 여기 평생을 강원도 영월의 산자락에서 흙과 함께 살아온 한 남성이 있습니다. 65이 될 때까지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박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굽은 허리로 밭을 갈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네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 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웠고 깊은 잠을 자다가도 서너 번, 많게는 대여섯 번씩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깊은 밤에 고요를 깨는 이 잦은 걸음은 그의 수면의 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서 있어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기 앞에 서 있는 시간은 1분, 2분, 때로는 5분이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안간힘을 써보아도 소변 줄기는 힘없이 방울방울 떨어질 뿐 젊은 시절의 그 시원함은 결코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그를 괴롭혔던 것은
볼일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옷을 추스르고 나오면 어김없이 몇 방울의 소변이 새어나와 속옷을 축축하게 적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쾌감과 수치심은 그를 점점 더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고 혹시나 밖에 나가게 되면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면 곧바로 화장실 걱정이 앞섰기에 그는 점점 물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성성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결혼 50년 차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와의 잠자리는 이제 기억조차 아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면 굳건하게 고개를 들던 그의 분신은 이제 아무런 반응 없이 축 늘어져 있기만 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내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이 절망적인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밤에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힘겨움을 느끼며 아침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우리 몸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숨겨진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정액의 장기적인 미배출에 있습니다. 제2장 전립선에 대한 오해와 의학적 진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작은 기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호두알만 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그 주된 기능은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전립선액은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살아남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명탄생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되는 전립선액이 제때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립선 내부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하수구 파이프와 같습니다.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 파이프는 좁아지고 물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과 노폐물들은 점차 굳어지고 염증을 유발하며 결국 전립선 자체를 비대하게, 즉 붓고 커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바로 위에 있는 방광을 압박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요도를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으며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요도가 완전히 막혀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급성 요폐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약 32,000명의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정액을 배출한 남성 그룹은 한 달에 4회에서 7회만 배출한 남성 그룹에 비해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또한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정액을 배출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22%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기적인 정액 배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자 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집안을 청소하고
환기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3장, 잊혀진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정액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통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변화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빈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정액을 배출할 기회는 더욱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남성들이 깊은 고민과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자위행위. 이 단어는 우리 사회, 특히 보수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입에 올리기 부끄럽고 어딘가 죄책감이 드는 행위로 인식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 치기 어린 행동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롭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는 공식적으로 자위행위는 전립선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특히 파트너가 없는 남성들에게 권장할 만한 건강습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위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비용이 들지 않는 의학적 처방이자 셀프 건강관리법인 것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고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어 너무 창피해서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고 딱 3개월만 해보자 결심했지요. 일주일에 2번 꾸준히 실천했더니 정말 소변 줄기가 달라지고 몇 년 만에 아침에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내 건강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벽을 넘어서면 우리는 약물 부작용이나 수술의 두려움 없이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제4장 전립선 활력법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자. 이제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전립선 활력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정액을 배출하는 것을 넘어 전립선에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주어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침실이나 욕실처럼 사적인 공간을 선택하세요.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직후에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회음부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전립선에 가해지는 자극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몸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따뜻한 환경에서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면 전립선에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상처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가정에 있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화학 성분이 포함된 바디로션이나 비누는 민감한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넷째, 핵심은 전립선 주변부 자극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자위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자극이 성기 끝부분에만 집중되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성기의 뿌리 부분과 회음부를 함께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드러운 부분으로 이 부위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활제를 이용하여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위아래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때 성기 끝부분만이 아니라 몸과 연결되는 뿌리 부분까지 충분히 자극해줍니다. 사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지그시 눌러 압박해줍니다.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자극이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1번 과정으로 돌아가 이 과정을 2, 3회 반복합니다.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었다고 느껴지면 마지막에 편안하게 사정을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빠른 사정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동안에 자극 축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3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를 인지하고 반응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천만이 건강한 전립선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5장,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다. 전립선 활력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소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전립선 운동이 아닌 활력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모두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남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활력법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그는 아내와 다시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우리 다시 신혼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부부간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전북 정읍의 다른 어르신은 소변 문제로 외출을 꺼리고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아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4개월간 꾸준히 활력법을 실천한 후 몸이 좋아지니 마음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깥 출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건강이 사회적 관계의 회복과 삶의 의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액 배출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놀라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장이 젊어집니다. 사정 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온몸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르가슴을 느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삶의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깊은 잠을 잡니다. 야간뇨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깊은 잠은 낮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정은 면역글로불린 A와 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코어 근육이 강화됩니다. 사정 시 회음부와 골반저근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허리를 받쳐주는 힘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케겔 운동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약 한 알 없이, 수술 칼날 없이